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하게 시작되는 날이 많으신가요?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숨이 차고 피곤이 몰려오고 식사만 하면 졸음이 쏟아져서 하루가 두렵게 시작되진 않으셨나요? 검진에서 혈당이 높다고 들으면 혹은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평생 약과 함께 해야 하는구나.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구나. 그 순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희망이 사라진 듯 느껴지실 겁니다. 병원에서 흔히 듣는 말은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라는 표현입니다. 완치는 불가능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혈당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라는 작은 습관이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평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되돌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박민호입니다. 대학 병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가시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10년 넘게 약을 드시다가 끊고 생활을 되찾으셨고, 누군가는 당화혈색소가 9였던 수치가 꾸준한 생활 습관 변화로 6 이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출발점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바로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단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습관처럼 흰빵이나 떡을 드셨다면 혈당은 가파르게 치솟았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아침이라도 단백질과 채소와 통곡물을 중심으로 드셨다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길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첫 끼가 아니라 하루 전체 혈당 리듬의 시작점입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채워야 옷이 흐트러지지 않듯 아침 한 끼가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침 식단이 왜 혈당 관리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와 원칙으로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음식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또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혈당을 지켜주고 어쩌면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5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아침이 혈당의 열쇠인지. 둘째, 혈당을 되돌려주는 보물 같은 재료들을 소개하고, 셋째, 그 재료들을 어떤 비율과 순서로 접시에 담아야 하는지 알려드리며, 넷째, 실제로 일주일 동안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식단 예시를 드리고, 마지막 5째는 체중 관리와 활동, 수면, 스트레스,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내가 지금 나이 들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로 약을 줄이고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70대 환자분들도 똑같이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며 결국 약을 줄이고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 아침 무엇을 먹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평생 혈당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혈당을 조절하려 애를 씁니다. 밤새 공복으로 보낸 몸은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혈액 속에 포도당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간이 창고처럼 포도당을 꺼내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먼저 집어넣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혈당의 열쇠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흰빵, 떡,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부랴부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졸음, 피로, 허기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점심때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아침을 단백질, 채소, 통곡물 위주로 구성하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며 점심과 저녁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 혈당 곡선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아침의 중요성은 확인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을 단백질 위주로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화 혈색소가 더 빠르게 낮아졌고 하루 전체 혈당 변동 폭도 줄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을 걸은 사람들의 평균 혈당이 꾸준히 아침을 챙긴 사람들보다 높았습니다. 아침을 건너뛰면 간에서 꺼내는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 공복 혈당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시계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뇌 속 시계가 하루를 시작하도록 알리고 간과 근육지방 세포의 시계가 맞춰지며 대사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침 식사가 들어오면 세포들이 더 정확히 리듬을 맞추고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아져 포도당이 잘 활용됩니다. 즉 아침은 혈당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하루 종일 옷이 단정하듯 아침 식단의 질이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채소로 시작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통곡물을 곁들이며 마지막에 새콤한 산미를 곁들이면 혈당은 완만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늘 아침을 시리얼과 빵으로 드셨습니다. 혈당은 늘 160 이상으로 시작했고 오전 내내 피곤해 하셨습니다. 아침을 두부와 달걀과 채소로 바꾸고 현미밥 2숟가락만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단 2달 만에 공복 혈당은 110 이하로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도 0.7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아침 한 끼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점심은 과식, 저녁은 늦게 폭식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요거트와 삶은 달걀, 채소, 샐러드로 시작하게 하자 오전 피로가 줄고 점심 폭식도 줄었으며 공복 혈당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침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밥 대신 빵을 드셨나요? 소화가 잘 되라고 죽에 반찬 몇 가지로 마무리하셨나요? 간단히 시리얼이나 잼 바른 토스트로 때우셨나요? 이런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결국 피로와 허기로 되돌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의 첫걸음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한 끼를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혈당 걱정에서 해방시키는 첫 단추입니다. 실제로 어떤 보물 같은 재료들이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하루 혈당을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아침에 올려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 온 보물 같은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혈당 안정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향긋한 겨울 음료나 빵에 들어가는 재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피 속에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나 감소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피는 하루에 반 작은 술, 약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과다 섭취 시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훨씬 적어 더 안전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평소엔 카시아 계피를 드시되 하루 2g 이하로 양을 꼭 지켜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타서 드시거나 두유 요거트 오트밀 위에 뿌려 드시면 간단하고 좋습니다. 사과와 계피는 특히 궁합이 좋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 관리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과 식초를 고를 때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투명한 식초 중에는 사실상 주정으로 만든 양조 식초에 사과향만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사과 식초는 사과 100% 혹은 사과 발효 식초라고 표시되어 있고 액체가 맑지 않고 약간 뿌였습니다. 이런 제품에는 사과 발효 부산물이 살아있어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 속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밥이나 빵 속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도 하루 2큰술 정도의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지고 당화 혈색소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는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 드셔야 합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치아와 식도에 자극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 레몬즙을 섞으면 새콤하면서도 혈당 관리에 유리한 드레싱이 됩니다. 세 번째 보물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요즘 오트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곡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오트를 고르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공이 많이 된 인스턴트 오트밀은 조리도 간편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는 가공이 덜 되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이 완만히 오릅니다. 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 젤 형태가 되어 당분 흡수를 늦추고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귀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섭취할 때는 양도 중요합니다. 오트밀 5큰술 정도가 밥 반 공기와 비슷한 탄수화물 양입니다.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곡물도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한 번에 50g 내외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끓여 오트밀죽으로 드셔도 좋고 전날 밤 우유나 두유에 불려 두었다가 아침에 바로 드시는 오버나이트 오트도 좋습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나 아몬드, 블루베리 같은 견과류와 과일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혈당에도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 계피, 사과, 식초, 귀리는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혈당 안정식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많이 먹기보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나 간이 약한 분은 계피를 과하게 드시지 말고 위가 예민한 분은 사과 식초의 농도를 더 묽게 타서 드셔야 합니다.
귀리는 소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공통된 경험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계피가루 한 스푼을 두유에 넣어 드시고 샐러드에 사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며 잡곡밥에 귀리를 조금 섞어 드신 것뿐인데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약을 줄이고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보물 음식을 아침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한 끼가 바뀌면 혈당은 달라지고 혈당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해 아침 식탁을 꾸리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무작정 섞어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접시에 담는 비율과 순서 그리고 작은 습관까지 함께 맞춰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황금 아침 식단의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탄수화물은 조금 부족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침 식단은 대부분 흰쌀밥이나 빵, 죽 같은 탄수화물 위주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만 중심이 되면 혈당은 급격히 오릅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시키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하루 전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달걀 2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아침부터 챙기시길 권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 단백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장벽을 감싸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상에 시금치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를 드신 뒤 마지막에 현미밥, 귀리밥을 조금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순서만 바꿔도 혈당의 곡선이 바뀌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밥과 죽을 전날 지어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먹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갓 지은 밥보다 식혔다가 다시 데운 밥이 혈당에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뜨거울 때는 전분이 잘 풀려 소화가 빠른데 식혀두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전날 지은 현미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 드시면 같은 양이라도 혈당 반응이 낮아집니다.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밥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당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넷째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건너뛰고 몰아서 먹으면 혈당이 크게 출렁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간에서 더 많은 포도당을 내보내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연구에서도 아침을 거른 사람은 하루 평균 혈당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8시에서 9시 사이에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대에 아침을 챙기는 습관이 혈당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다섯째는 아침 식사에 새콤한 맛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에 산을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밥과 함께 식초에 절인 오이 무침을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초를 함께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 들어간 새콤달콤한 피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초와 레몬즙 같은 산미로 조리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한 숟가락의 산미가 혈당의 곡선을 바꿉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탄수화물은 조금 줄인다. 둘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다. 셋째, 밥은 전날 지어 식혔다가 데워 먹는다. 넷째, 아침을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먹는다. 다섯째, 식단에 새콤한 맛을 곁들인다. 이 5가지 원칙이 아침 식단을 황금 식단으로 바꿔줍니다. 진료실 환자분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어떤 분은 당화 혈색소가 8에서 6으로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아침 식사의 질과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에 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줄이는 것이 힘드시면 우선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또는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아침이 혈당의 열쇠라는 사실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음식 그리고 황금 식단의 원칙 5가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떤 식탁을 차리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은 거창한 재료나 특별한 레시피가 아니라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과 순서와 양입니다. 오늘은 3가지 아침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은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귀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양파와 당근, 버섯을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고 물이나 멸치 육수를 붓고 오트밀 5큰술을 넣어 부드럽게 끓입니다. 여기에 달걀 하나를 풀어 넣고 쪽파를 얹으면 영양이 풍부한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간은 소금 아주 조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죽은 단백질과 섬유소가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길게 이어집니다. 아침 한 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 식단은 콩 샐러드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병아리콩, 강낭콩, 검은콩 등을 삶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마다 한 주먹씩 샐러드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샐러드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브로콜리, 잎채소를 듬뿍 넣고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을 더해 단백질을 보강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1큰술, 사과 식초 1큰술, 소금 아주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삶아둔 통길이나 고구마 작은 것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섬유소와 건강한 탄수화물이 고르게 채워집니다. 바쁜 아침에도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메뉴라 많은 환자분들이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단은 전통적인 한식 차림입니다. 흰밥 대신 현미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한 주먹 크기 정도 드시고 단백질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고등어구이, 두부조림, 달걀찜, 닭가슴살 중 하나 이상은 꼭 접시에 올리세요. 반찬은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숙회, 콩나물 무침, 가지볶음처럼 짠맛을 줄인 나물 반찬을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 오이 같은 채소를 식초에 살짝 묻힌 반찬을 곁들이면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식 차림으로도 충분히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식단을 번갈아 가며 활용하시면 매일 다른 맛을 즐기면서도 혈당 관리에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익숙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조금 바꾸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식단을 잘 실천했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합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억지로 굶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씹고 오로지 음식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입에 넣은 음식을 15번에서 2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그래야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느낄 시간이 생깁니다. 또한 80% 포만감에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면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무심코 먹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됩니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양이라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충분히 먹은 것처럼 느껴져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체중을 줄이려면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근육을 자극해 포도당을 더 많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혈당이 잘 오릅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휴대폰 사용을 줄이며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식단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고단백 오트밀죽 콩 샐러드 전통 한식 차림. 둘째, 체중 관리의 핵심은 마인드풀 이팅과 작은 습관입니다. 천천히 씹고 80%에서 멈추며 식사에 집중하는 것. 셋째, 규칙적인 걷기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안정의 기둥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드실지 오늘 밤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침 식단이 바뀌면 혈당이 달라지고 혈당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변화가 내일을 바꾸고 앞으로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하여 빠르게 건강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혈당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